갑자기 화면이 꺼졌네요. 그래서 다시 찍었습니다. 예, 다시 찍을게요. 그래서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리을은 입사각의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한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입사각이 커졌으면 굴절각도 같이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입사각이 10도고 지금 굴절각이 20도면 입사각이 30도가 되면 뭐 굴절각은 뭐 55도 이런 식으로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의 차이가 나게끔 이렇게 각도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 한 뭐 50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하겠죠. 그래서 입사각이 증가하면 굴절각도 같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리을 같은 경우는 입사각을 더 크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45도라고 볼까요? 제가 45도로 빗을 입사시켰더니 굴절각도 그럼 같이 커져야 되잖아요. 근데 굴절각이 커지다가 뭐 입사각이 뭐 더 커볼까요? 한 60도 해볼까요? 60도 되면 커지다 어느 순간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이때의 각도를 우리가 특별하게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각도다 해서 임계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때의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제부터 입사각이 60도보다 커요. 예를 들어서 70도, 뭐 80도, 85도 이런 식으로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되는 빛은 아예 없고, 이 굴절되는 빛이 전부 다 물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는 뭐 예를 들어 70도로 입사시키면 70도로 반사되고, 80도로 입사시키면 70도로 반사되고, 80도로 입사시키면 80도로 반사되고, 85도로 입사시키면 85도로 전반사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사라는 건 왜 일어나냐,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다시피 입사각에 비해서 굴절각이 큰 경우에 입사각이 자꾸 늘어나니까 그에 발맞추어 굴절각도 늘어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더 이상 굴절을 할 수 없어서 반사되는 현상이 바로 이제 전반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사는 리을부터 이제 시작돼서 미음에서 완전히 전반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채우게 되면 비니디 같은 경우는 입사보다 굴절각이 크고요. 그래서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각은 여기 있죠. 요거 반사각이에요. 입사각과 반사각은 서로 크기가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입사각이 커지면 그에 발맞추어서 굴절각도 커지게 되겠죠. 같이. 왜 그러냐면 굴절의 법칙에서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였는데, 일단 지금 물과 공기니까 N1은 입사하는 쪽의 굴절률이에요. 1.3이 되고요. N2는 나가는 쪽, 굴절되는 쪽의 굴절률이기 때문에 1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얘네 값들은 일정하잖아요. 굴절률 값은 일정할 때 세타 1이 커지면 세타 2도 커져야겠죠. 저 사인 함수는 1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리을 같은 경우는 리을부터는 이제 전반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는 입사각보다 당연히 굴절각이 크겠죠. 근데 이때의 굴절각은 90도입니다. 자, 90도가 되면 빛이 공기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매질 사이의 경계면의 표면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마지막 미음은요, 입사각과 굴절각이 같은 상황이에요. 즉 입사각, 굴절각, 반사각 전부 다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굴절이 없고 입사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굴절이 되지 않고 전부 다 반사되는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앞에서 굴절률 하긴 했는데 한 번 더 보면 굴절률이라는 것은 진공과 특정 매질을 비교한 굴절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학습지에 보면은
진공이 1이죠. 진공은 우주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 그때는 빛이 아무 것에 방해도 안 받으니까 쭉 잘 나아가겠죠. 그래서 N은 C분의 C.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 그죠? 진공이 그냥 기본적으로도 원래, 그러니까 굴절률 정의가 V분의 C인데,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은 C죠. C분의 C에서 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공기에서는 거의 미미하지만 쬐끔 입자들이 있잖아요. 기체 분자들 쬐끔 있기 때문에 방해를 조금 받아서 1.0003 이런 식으로. 얼음은 물이기 때문에 1.31, 물은 1.33, 유리는 1.5, 다이아몬드는 2.4. 뭐 이 사이에 기름도 있고 에탄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밀환 매질이라는 건 방해물이 많다는 거예요. 방해물이 많으면 파동이 진행하기 어렵죠. 파동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은 파동의 속력이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 중에서 파동의 속력, 빛의 속력이 C라고 하면 다이아몬드 속에서 빛의 속력은 광속보다는 느려지겠죠. 그래서 굴절률이 클수록 속력이 느려지고 밀환 매질이다. 밀도가 높다 이 소리예요. 밀도가 높다. 밀환 매질이다. 방해물이 많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굴절률이 큰 건 사실 빛 입장에서는, 파동 입장에서는 좋은 건 아니죠. 자기를 자꾸 방해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사로 돌아와서 굴절각이 90도일 때 입사각 우리가 뭐라고 했죠? 크리티컬한 각, 임계각이다. 중요한 각도인 거죠. 크리티컬하다. 그래서 C를 씁니다. 세타 C, 크리티컬한 각, 임계각. 그래서 스넬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임계각과 굴절률 사이의 관계를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넬의 법칙은 N1 사인 세타 1은 N2 사인 세타 2예요. 그래서 이걸 대입해서 정리하게 되면 입사하는 쪽이 지금 물에서 공기로 입사하는 거죠. 물에서 공기로 입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N1이 지금 물이 되는 거고 N2는 공기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임계각은 어디서 나타나요? 임계각은 입사각이에요? 굴절각이에요? 임계각은 입사각이에요. 입사각. 그래서 얘가 지금 세타 C가 되고 얘는 입사하는 쪽의 매질의 굴절률이 되겠죠. 정리하면 N2분의 N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임계각이 세타 C로 입사할 때 그때 굴절각은 어떻게 됐죠? 90도였죠. 90도 이렇게 됩니다. 세타 2에 90도를 대입하면 이런 식이 성립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대입을 하면 사인 세타 C는 사인 90도의 값은 1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맞겠죠? 사인 세타 C분의 90도는 N2분의 N1. 그죠? 그 다음에 1이고, 자, N2는 지금 우리가 공기고요. N1은 입사하는 공간의 매질, 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 그러면은 N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사인 세타 C는 N1분의 1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빛이 특정한 매질에서 공기 중으로 진행할 때 특정한 매질에서 임의의 매질에서 굴절률이 1인 공기는 진공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냥 1이라고 두면 됩니다. 공기로 진행할 때 이 임계각 있죠. 이 임계각의 크기는 결국 입사하는 매질의 굴절률과 비례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사인 함수가 이제 임계각은 90도까지밖에 없으니까 사인 함수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세타 C는 결국 이 각도니까 임계각이 커질수록 사인 값도 커지는데 이 사인 값, 임계각이 커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입사하는 매질의 굴절률은 작아야 된다. 이런 소리죠. 필요시 스탑해놓고 필기하세요.
그럼 예를 들면 이게 물이 아니 이거 밑에서 봅시다. 그럼 밑에서 그래서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입사매질과 굴절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입사매질은 지금 아까 N1이었고 굴절매질은 그냥 공기라고 한다면 얘네 둘 사이에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건 입사매질의 굴절률이 엄청 커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굴절률이 클수록 입사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즉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입사하는 곳 N1과 N2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그러니까 차이라고 하면 N2-N1 이게 되겠죠. N2는 굴절하는 쪽의 굴절률, N1은 입사하는 쪽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뭐다? 차이가 크다는 거는 N1이 커진다는 얘기니까 입사각은 오히려 그때는 또 작아져야겠죠. 한번 여기 비교해 봅시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마지막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같이 잘 끝내봅시다. 얼른.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주려고 그림을 두 개를 준비했어요. 하나는 유리에서 공기, 하나는 물에서 공기. 유리의 굴절률 여기 위에서 몇이었죠? 1.5 정도 되네요. 유리의 굴절률은 1.5, 공기의 굴절률은 1, 물의 굴절률은 1.3, 공기의 굴절률은 1. 1.5와 1, 유리와 공기를 보게 되면 왜 임계각이 더 작냐 하면 유리에서 이렇게 빛이 똑같이 유리와 물에서 똑같이 빛이 30도로 입사한다고 봐볼까요? 그럼 유리에서는 빛이 정말 힘들게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면 굴절률이 크기 때문에 얘가 막 유리 입자들을 헤치면서 나아가고 있다가 아무것도 없는 공기를 만나면 어때요? 너무 자유롭죠? 속력이 너무 빨라진 거예요.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굳이 법선 근처로 안 가고 슉 이렇게 멀리 가게 되겠죠. 법선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바뀌어지겠죠. 물도 마찬가지. 빛이 물에서 어렵게 진행하고 있지만 유리보다는 조금 더 움직이기 수월한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물에서 진행하던 빛이 공기로 나갈 때는 이만큼까지는 아니지만, 그죠? 유리에서 나올 때만큼은 아니지만 살짝 이렇게 속력이 빨라지면서 법선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굴절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보면 되냐? 얘를 보면 돼. 얘네가 이제 굴절각이 점점 이렇게 커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쭉 이렇게 되겠죠.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다음에 유리도 봐볼게요. 자, 유리도 마찬가지로 입사각이 쭉 늘어나다 보면 입사각이 크게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이렇게 전반사 되는 시점이 있죠. 전반사 되는 시점에 각을 측정을 해보면 이 물에서 공기로 나갈 때는 많이 임계각이 커져야지 전반사가 시작되지만 유리에서는 애초에 굴절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만 임계각이 커져도 입사각이 조금만 커져도 바로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굴절률 차이가 크다는 건 그만큼 굴절이 똑같은 사이즈로 똑같은 입사각으로 입사했을 때 굴절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꺾인다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고로 위에 말 입사매질과 굴절매질의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사인 세타 C는 N1분의 1인데 요때 이제 우리가 아까는 일반적으로 공기를 써서 N2에다가 1을 썼었는데 일반식을 쓰게 되면 사인 세타 C는 N1분의 이제 N2가 되겠죠. 굴절률이 N1인 매질에서 N2인 매질로 진행할 때 임계각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만족한다. 무슨 소리냐? 자, N1은 점점 작아지고 N2는 점점 커지는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N1이라는 것은 여기 입사하는 공간의 굴절률이죠. 자, N1은 N1은 작아지고 N2가
커지는 상황. 여기 N1이 커져야겠죠. N1이 커지고. 자, N1이 커지고 차이니까 N1이 커지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인데 여기서 아까 말했듯이 굴절률 차이는 N2 빼기 N1이죠. 그래서 N2가 더 N1분의 N2인데 차이라고 하면 요거 값에 N2-N1의 절대값입니다. 절대값.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항상 굴절이 이렇게 법선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N2가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값의 절대값을 써주면 되고, 따라서 이제 N1이 커지고 뭐 N2가 작아진다고 봐볼까요? 그럼 이 값은 전체적으로 작아지겠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 N1과 N2 사이에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이렇게 보면 좀 헷갈리죠. 두 개 다 변수를 두면 헷갈리니까 그냥 하나. 아까처럼 그냥 공기처럼 얘가 일정할 때 밑에 있는 유리에서 물에서 뭐 다이아몬드, 물에서 유리에서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식으로 점점 N1의 굴절을 높여볼게요. 미안해요. N1의 굴절을 높여보게 되면 얘는 그냥 픽스 해둘게요. 픽스하고 자 1번 매질, 입사 매질의 굴절이 자꾸자꾸 커질수록 이 값은 전체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세타C도 증가함수라서 감소해야 된다. 그래서 굴절률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진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전반사가 일어날 조건은 반드시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을 해야지 이제 빛이 법선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꺾이기 때문에 임계각이 딱 되면 이제 빛의 굴절 각도가 90도가 되는 거죠. 굴절률이 큰 매질이라는 것은 결국 속력이 느린다. 그 매질의 속력이 느리다. 즉 밀한 매질이 되는 거고, 굴절률이 작은 매질은 거의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밀하다의 반대는 소하다거든요. 소한 매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돼요? 임계각보다 커야 돼요. 임계각에서부터 전반사가 이제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완벽히 전반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임계각으로 딱 빛을 입사시키면 전반사라기보다는 굴절각이 90도가 되면서 이제 전반사가 곧 시작될 거야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명확히 과학적으로 전반사라는 건 굴절되는 광선이 제로여야 되기 때문에, 아예 없어야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전부 다 반사되는 전반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입사각은 임계각보다 큰 값으로 입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개념을 하고, 원래 좀 더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고 좀 여러분 이해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직접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어서 전반사의 활용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각자 자습하시기 바랍니다.